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 이어가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 고발,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좀 늦게 오셔서 지금 숨이 헐떡헐떡 하셔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끈다고 끌었는데 예. 자, 오늘 첫 번째 사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 관련된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요. 네. 술에 취해서 운전자를 갖다가 이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등이라고 해서 그 일반 형법의 어떤 폭행죄가 아니고 굉장히 가중되게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는 운전자가 운전 중인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 폭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근데 지금 사례는 정차한 상황에서 이제 폭행을 정차한 경우도 네. 그러니까 운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정차 중인 경우에 택시 운전자한테 폭행을 했을 때에도 이거는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꽤 그러게요. 있었고요. 종종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부탁했는데 버스 기사께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는 행위들. 법무부 차관이 이제 그 택시 기사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어제 판결이 났죠.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운전자한테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아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도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또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제 운전자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운전자한테는 정말로 이제 운행 중인 어떤 차량과 관련돼서 운전자한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차된 상황에서 폭행을 가했어도 그건 운행 중으로 본다. 그래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른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성공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다라고 이제 보는지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것이 만약에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잘못을 한 경우에도 정당 방위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경위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고 운행 중인 어떤 운전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잠시 정차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이게 운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운전자한테 그 폭행을 가했을 때는 그 부분은 가중처벌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인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종종 이렇게 기사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승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운행 중에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까지 받는다는 사례, 첫 번째 사례 들어봤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에 관해서 첫 번째 사례 알아봤고요.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특수강도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편의점 직원한테 흉기를 들이대고서 협박해서 재물을 빼앗은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중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강도 아닙니까? 예, 강도인데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회칼을 들고서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서 결국에는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해서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취한 재물의 어떤 금액에 비해서 결국엔 징역 5년이라고 하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흉기를 들고 뭔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갖다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인데요. 네. 여기 이제 그 특수라는 말이 붙은 것은 특수라고 하는 것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했을 때 특수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을 하거나 했을 때도 그 특수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 강도가 아니고 네. 흉기를 이용한 특수 강도이기에 좀 엄히 처벌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제 금액이 많고 적음 관계없이 또는 점원이 다치고 지금 사례는 이제 다치지도 않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 50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점원이 다치거나 이 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까? 예, 형량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다쳤다고 하면 단순 특수 강도가 아니고 강도 상해로 해서 엄히 처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수 강도치고는 형량 자체가 꽤 높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법상 보면 특수라는 말이 붙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라는 말이 붙는데 이 특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한 경우가 특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라고 하는 게 붙으면 단순 강도, 절도 이런 거에 비해서 또 형량 자체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범이어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번 사례도 초범인 경우죠. 범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량이 다른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었지 않습니까? 이 특정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요. 일반 그 형법에 비해서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어떤 행위이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는 보통은 이제 운전자 폭행도 그 있고요. 그 뺑소니 관련돼서 도주 치상이나 도주 차량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또 그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죄를 더 가중해서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법적인 지원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가사 분쟁도 좋고요.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지원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날 쯤에 전화해서 상담받지 못하고 끊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지세를 물고 있거든요. 저희 땅이 아니고. 아, 도지요? 예. 그 임대료를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 때부터 네. 그 집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집은 있고 그게 그냥 옛날에는 그 등기가 없는 집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땅은 다른 사람 거고. 예. 그래서 쭉 아버지 엄마가 하면서 그 옆에 시골집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창고도 지고 막 허름하게 막 지잖아요. 네, 예. 그걸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편찮으셔서 예. 저의 이제 간병을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도지세를 제가 이제 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네. 그런데 막 이렇게 그 집 있잖아요. 예. 집을 그 시청에서 예. 부시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거 뭐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진 것도 아니고 그거 저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 이 집이요. 예. 그 결국에는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집 관련돼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은 아니지요, 그죠? 예.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 저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만일에 그 시에서 이걸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하거나 했을 때는 네. 그 결국에는 처분권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집에 대해서는 뭐 지으신 거는 아버님이 지으셨나요? 이 집도 아버지 명의도 아니고 그 땅. 그러니까 집을 최초로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최초로 지은 분이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걸 등기도 없는 집을 그것만 사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 집 자체는 이제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결국에는 아버님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따님께도 결국에는 상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시청의 철거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청에 가셔가지고요. 네.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하고 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거주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하시고 본인한테 처분권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시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민이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사례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 이제 독서실 열람실에서요. 네.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서 배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습소의 어떤 운영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렇게 한 사안인데요. 네.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그 교습소,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경우에 교습소와 관련돼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걸 금지시킨,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습소에 대한 어떤 정지 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이제 그 과잉금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무효라고 결국엔 판단을 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습소 정지 처분의 근거 규정이 이제 조례인데 전라북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에 근거한 처분도 결국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독서실에 좌석을 남녀로 구분 배치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헌법상 정당한 어떤 규제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도 그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법률에 위임을 받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지나치거나 과잉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명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명백히 밝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배치가 이제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 처분까지 하기에는 이용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과잉이 되지는 않아야 하는데 이 지금 조례 자체에는 어떤 침해의 최소성이라든지 또는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요건을 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이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만약에 남녀 구분 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되지 않아서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이어졌다면 경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이 성범죄를 막는 방법을 달리, 그러니까 좌석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예방을 해야지 남녀 어떤 좌석을 구분 배치하는 것으로서 어떤 성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또 주변에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어딘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례는요.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건은 종근당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업체가 그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CJ 대한통운에다가 이제 맡겨서 보관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배점에 있었던 그 집배점의 화재로 물품이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이 종군당 건강이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결국은 받은 사건입니다. 결국은 13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어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 그 종군당 건강의 물품을 갖다가 CJ 대한통운에다가 이제 그 운송을 맡겼는데요. 네. CJ 대한통운이 직접 그것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물류 회사한테 또 이제 그걸 위탁을 줘가지고 이제 보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CJ 대한통운이 직접 과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종군당 건강에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인데요. 이게 결국은 뭐 사용자 책임, 일종의 이제 CJ 그 대한통운이 물류 회사를 갖다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보관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뭐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창고만 그럼 그러니까 물류 회사에 빌려준 건데 물류 회사에다가 맡겨서 보관을 네, 했던 네. 것인데 네. 결국에는 이 물류 회사의 집배점에 화재가 생겨서 물품이 소실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 회사가 결국은 배상 책임을 진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대한통운에서는 그 제약회사에 배상을 해주고 물류회사에 또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일종의 손해배상 책임을 결국에는 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대한통운과 물류회사 사이에도 네. 물류창고나 물류회사 사이에도 계약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도 좀 우리 생활 속에 좀 유사한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네. 본인이 위탁이나 위임을 주거나 보관을 맡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뭐 사용자 책임이든 또는 이행 보조자나 또는 이행 그 대행자의 어떤 과실로 인한 그런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법률 상담,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뭐 땅 문제 또 뭐 주택상가 임대차법도 그렇고요. 임차 임대인 관련해서도 고민이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 사례 더. 예, 다음 사례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된 사건인데요. 그 1심하고 2심의 어떤 판단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뭐냐면 의사가 결국에는 어떤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처치상의 어떤 처치상의 어떤 과실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하는 어떤 처치와 관련돼서 그 설명을 해야 될 제대로 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술 30분 전에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바로 수술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뇌경색이 결국엔 유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수술 전 30분 전에 환자한테 어떤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한 거 가지고는 그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그 사례입니다. 보통 수술하게 되면 이런 위험 수술은 환자보다도 가족 동반 하에 설명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수술 전에 환자나 그 가족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수술 30분 전에 설명을 한 거 가지고는 환자가 본인이 이 수술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그렇죠.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는 요새 판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의료사고도 듭니다. 많고요. 예. 네. 그 의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는 결국엔 설명 의무를 어떤 치료나 처치상의 어떤 그 제대로 그걸 해야 될 의무와 뭐 저기 동등하게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건 부수적인 의무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의사가 충실히 설명을 해주어야만 환자가 본인이 수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의 설명 의무는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네. 좀 물어볼 수 있는 의무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그 어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환자의 의무를 네. 결국은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권리, 환자의 권리로 보고 네. 의사가 설명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최일혁 변호사 모시고 오늘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